지금부터 IBS 인하대학교 방송국의 아침 정규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인하대학교 방송국은 본 대학의 이념과 전통을 수호하며 방송을 통해 인하인의 올바른 여론을 대변하고 대학 문화의 창달자로서의 임무를 다하고 있습니다. 아침 신문 브리핑입니다. 지난 10일자 조선일보 헤드라인 기사입니다. 정부가 소득 하위 88%를 대상으로 한 재난지원금 지급 방침을 바꿔 대상자를 하위 90%까지 확대하겠다 밝혔습니다. 정부가 5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시작한 이후 국가지원금 지급 관련 이의신청 건수가 5만 건을 넘어섰습니다. 재난지원금 지급이 건강보험료 납부액을 통해 이루어지다 보니 모호한 기준에 의해 지급 대상에서 제외됐다는 글이 폭주한 것입니다. 특히 근로소득이 일정한 맞벌이 부부들은 지원을 받지 못한 데 반해 일부 자산가는 혜택을 받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불용 예산을 활용해 최대한 이의 신청을 구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전했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 등 야당에선 내년 대선 표심을 의식한 여당의 현금 살포 정책이 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지난 10일자 중앙일보 헤드라인 기사입니다. 북한이 IOC의 징계로 베이징 올림픽 출전에 제동이 걸리면서 경색된 남북관계를 풀 돌파구 마련이 어려워졌습니다. 지난 8일 IOC는 북한의 일방적 도쿄올림픽 불참에 따른 징계로 2022년 말까지 북한 올림픽위원회의 자격을 정지시키겠다 전했습니다. 더불어 북한에 대한 IOC 지원금 몰수가 결정되며 베이징 올림픽에 북한 대표단의 참석이 불가능할 전망입니다. 그간 정부는 남북한이 한자리에 모일 수 있는 베이징 올림픽을 남북관계를 진전시킬 이벤트로 여겨왔습니다. 하지만 북한의 올림픽 참가가 사실상 불가능해지면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재가동 구상에 차질이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IOC가 제재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고 밝힌 만큼 북한의 태도에 따라 상황이 변경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지난 10일자 경향신문 헤드라인 기사입니다. 정부가 코로나19 백신 접종과의 인과성 근거가 부족한 이상 반응까지 최대 1,000만 원의 의료비 지원을 제공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이는 백신 접종 확대로 이상 반응 신고가 늘어남에 따라 국가 책임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됩니다. 기존 제도의 의료비 지원 대상은 중환자실 입원 치료 또는 이에 준하는 질병이 발생한 경우 등에 한정돼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지원 사업을 통해 중증 환자뿐만 아니라 경증을 포함한 특별 이상 반응까지 의료비 지원을 확대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또한 사업 시행일 이전의 접종자 역시 소급 적용하겠다는 방침을 내놓았습니다. 현재까지 인과성 근거가 불충분한 의료비 지원 대상자는 총 35명이며 이번 조치로 약 200명이 소급 적용받을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아침신문 브리핑의 장유서였습니다. 개강한 지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은데 벌써 제 플래너 속에는 끝내지 못한 과제가 산더미랍니다. 야속하게 과제가 늘어날수록 스트레스도 쌓이고 절로 어깨에 긴장이 들어가곤 하는데요. 그런 여러분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하루 5분 간단한 스트레칭으로 굳어버린 근육에 활기를 불어넣어 드릴게요. 사소하지만 도움이 되는 간단한 운동 방법, 데일리 스트레칭 지금 시작합니다. 우리의 신체 중 스트레스나 불안과 관련된 긴장을 가장 잘 느낄 수 있는 부위는 어깨인데요. 무언가에 과하게 집중하거나 신경이 한쪽으로 쏠릴 때 어깨에 긴장이 들어간 경험 다들 한 번쯤 있기 마련이죠. 개강, 과제 스트레스로 인해 항상 긴장되어 있는 우리의 어깨. 오늘 제가 준비한 스트레칭은 이러한 어깨 긴장 완화에 도움이 되는 스트레칭입니다. 첫째, 양손을 머리 뒤로 깍지를 껴주세요. 둘째, 팔을 최대한 옆으로 벌려주세요.
셋째, 가슴을 활짝 편 상태에서 약 10초 정도 정지해주세요. 소개해드린 스트레칭과 함께 간단한 유산소 운동을 병행한다면 어깨 긴장 완화에 더욱 효과적이랍니다. 숨을 깊게 들이마시면 허파로 들어오는 계절의 냄새. 우리는 일상 속에서 너무도 당연하게 맑은 공기와 선명한 사계절을 누리곤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 지구는 크고 작은 병으로 고통받고 있는데요. 1년째 꺼지지 않는 산불, 마리아나 해구에서 발견된 비닐봉지, 한 달 넘게 지속되는 열대야까지. 대체 지구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요? 산업화 이후 1.5도씨 상승해버린 지구의 체온. 지구가 보내는 위험한 신호를 인지하고 고열해 있는 지구를 치료하는 시간, 지구 처방전, 지금 시작합니다. (1978년) 미국 뉴욕주 나이아가라 폴스시의 작은 마을 러브커넬. 1,000세대의 주민들이 살고 있는 이 작은 마을에 원인불명의 사건들이 발생합니다. 평소와 같이 수업을 듣고 있던 아이들이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지거나 심한 기침과 함께 호흡곤란을 겪기 시작했는데요. 그리고 임산부들은 10명 중 6명꼴로 신체적 기형을 가진 아이들을 출산했습니다. 심지어 마을의 가로수와 꽃들이 일제히 죽어버려 마을은 마치 죽은 도시를 연상시키는 상황. 원인 규명을 위해 러브커넬 주민들은 나이아가라 폴스시의 도움을 요청하는데요. 하지만 시청은 무언가를 숨기는 듯한 분위기입니다. 이후 러브커넬 주민들은 직접 피켓을 들고 다른 마을을 순회하며 공론화를 하기 시작합니다. 곧 마을의 소식은 언론을 통해 전해져 본격적인 수사가 진행되죠. 그리고 러브커넬의 토양과 대기를 조사해본 결과 벤젠과 같은 11가지의 발암물질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건강검진 결과 대부분의 사람들이 염색체 손상, 생식기능 이상 등의 반응을 보였죠. 당시 미국의 대통령이던 지미 파커는 러브커넬 마을의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주민들에게 즉시 마을을 떠날 것을 권고합니다. 지구가 보내는 세 번째 위험 신호, 지구는 대체 어떤 병을 앓고 있는 걸까요?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본격적인 이야기 시작해보겠습니다. 앞서 언급한 사건은 지금은 아무도 살지 않는 러브 운하 지역에서 발생한 1978년 러브커넬 사건입니다. 본 사건은 1892년 윌리엄 러브가 운하 건설을 위해 튼 커다란 구덩이에서부터 시작됐는데요. 재정 위기로 인해 운하 건설은 중단됐고 윌리엄은 미완성으로 남게 된 구덩이를 화학회사 후커 케미컬에 매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8년 동안 후커 케미컬은 22,000여 통의 유독성 물질을 구덩이에 불법 매립했습니다. 이후 본 부지에 마을이 들어서게 되고 약 5년 뒤 가시적인 문제가 발생하게 된 것이죠. 사건 공론화 이후 한화 약 3천억 원을 들여 세 차례의 복구를 시도했으나 러브커넬은 다시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올 수 없었습니다. 러브커넬 사건을 통해 진단한 지구의 병명은 토양오염입니다. 환경부에서는 토양오염을 산업 및 생산활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폐기물이 토양에 축적되어 생기는 오염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수질오염 물질에는 수은, 아연, 니켈을 포함한 16가지의 항목이 있는데요. 특히 오염된 토양에 자라는 농산물은 유해물을 흡수하여 다시 인간이나 동물에게 해를 끼치게 됩니다.
또한 다른 오염들에 비해 토양오염은 오염물질을 제거하기 힘들어 간단한 복구에도 큰 어려움이 발생하곤 하죠. 그렇다면 토양오염으로 신음하는 지구에게 맞는 맞춤형 처방전을 내려볼까요? 더보이즈의 솔티, 루이 톰린슨의 백투유 듣고 남은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성명 지구, 나이 45억 4천세, 병명 토양오염, 증상 유기 폐기물에 의한 토양의 황폐화. 환자의 인적사항과 질병 내용을 파악했으니 본격적으로 지구에게 알맞은 약을 투여해봅시다. 먼저 토양오염과 관련해 각 국가들은 어떤 약을 조제하고 있을까요? 러브커넬 사건 발생 이후 미국은 슈퍼펀드법을 개정해 본격적으로 토양오염 지역 정화에 나섰습니다. 슈퍼펀드법이란 유해 폐기물에 의해 오염된 지역을 정화 및 복구하는 환경정화 사업을 말하는데요. 해당 사업으로 폴리염화 비페놀에 의해 오염된 매사추세츠주의 침전토를 15년에 걸쳐 정화했습니다. 또한 2019년 총 644곳의 오염 지역에 대한 사전평가를 수행하기도 했답니다. 네덜란드는 높은 인구 밀도, 낮은 지하수위, 높은 지하수 이용률로 인해 토양 정책이 일찍부터 시작됐는데요. 환경관리법에 의해 주유소 명령을 발효하여 주유소 인근 토양 정화를 도모하고 환경 보호를 위해 제반 행위를 할 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관리 의무를 부과하여 특정 행위로부터 유발된 오염에 대해서는 오염 행위자가 법적인 책무를 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원인으로 오염된 토양은 지구 생태계 파괴의 주요인이 되기에 국가적 차원에서의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개인인 우리가 지구에게 투여할 수 있는 약들에 대해 알아봅시다. 종이, 플라스틱 등 분리배출을 해서 버리는 것들을 제외한 쓰레기는 전부 쓰레기 매립지로 보내지게 되는데요. 매립되는 쓰레기들은 곧 토양오염과 직결되기에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고 평소 쓰레기 배출에 신경 쓸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지구에게 가장 효과적으로 줄 수 있는 약은 바로 철저한 분리수거인데요. 내용물이 비우고 깨끗이 씻어서 배출하지 않으면 재활용이 어렵고 오히려 환경오염이 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분리수거 방법만 지킨다면 여러분은 이미 토양오염을 줄이는 데 일조하고 있는 거랍니다. 지금까지 지구를 괴롭히는 토양오염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오늘의 처방전을 통해 지구를 위한 여러분의 작은 습관이 생기기를 바랍니다. 그럼 윤도현의 나의 작은 기억 들으며 다음 주 이 시간 지구에게 더 도움이 되는 처방전을 들고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제작의 박소은, 기술의 이지수, 진행의 전 장효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IBS 인하대학교 방송국의 아침 정규방송을 들으셨습니다. 다음 정규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여기는 참된 방송 인하대학교 방송국입니다. IBS